오늘의 주제인 디지털 노마드라는 이야기를 나눠볼 정희은입니다. 네, 디지털 노마드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볼 책은 바로 팀 페리스라는 작가가 쓴 나는 4시간만 일한다예요. 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저도 이 책 제목 봤을 때 처음에 그냥 하루에 4시간이겠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자가 말하는 4시간은 일주일에 4시간을 뜻하는 거래요. 오, 대박이죠, 그죠? 네. 여러분들 이런 삶 다들 원하시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작가 팀 페리스는 직업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요즘 현대인에게 자기의 직업을 나는 마약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알게 되실 테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이 책 내용이 더 궁금해지시면 이번 주 한 주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요 앞부분 조금 요 서문 조금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완벽한 이해를 하시려면 책을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럼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디지털 노마드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네, 여기서 노마드라는 것이 유목민을 뜻한대요. 그래서 디지털 유목민을 뜻하는 말이고요. 네, 21세기형 인간으로 불리는 첨단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 네, 즉 좀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인터넷이 되고 노트북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시대를 디지털 노마드 시대라고 얘기를 한대요. 네, 누구신가요? 네, 네.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난 그래도 뭐 가난해도 괜찮아. 부자보다 그냥 가난한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그냥 이 줌에서 나가셔서 지금부터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토록 되고 싶어 하는 부자는 무엇일까요? 네. 백만장자가 꿈이신가요? 네. 사실 요즘 물가 상승률로 보면 백만장자를 부자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실 백만장자, 백만장자 부자를 그런 식으로 칭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12억 정도 되는 돈이라면 서울 변두리에서 겨우 집 한 채 살까 말까 한 돈이니까 그런 돈 가지고 사실 요즘은 부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요즘 시대에는 뭐 적어도 한, 1000만장자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좀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갖는 것이 꿈이세요? 아니면 100억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것이 꿈이세요? 저는 이 후자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00억의 자산이 지금 당장 없어도 100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도전해 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전 도전해 보려고요. 네. 그럼 작가가 말하는 그 방법은 뉴리치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은퇴 후의 삶을 집행유예하는 자, 뭐 그런 사람을 유예자라고 여기서는 분류를 해요. 그런 것을 그만두고 뉴리치만의 화폐인 시간과 기동성을 이용해서 현 시점에서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뉴리치라고 정의를 해요. 네. 그럼 유예자와 뉴리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둘 다 부자가 된다는 전제하에요. 부자가 된다는 전제하에 유예자는 30년, 40년 아니면 그거보다는 조금 빠르겠지만 빠른 은퇴를 하면서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자산을 모으기 위해 죽도록 일하고 아끼고 지금의 삶을 포기해가면서 사는 삶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유예자라고 하고요. 뉴리치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여기서 정의하는 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유예자는 자신을 위해 일을 한대요. 네. 근데 뉴리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한대요. 네. 그리고 유예자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한다. 뉴리치는 일을 위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며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일만 한다. 네. 그리고 유예자는 일찍 또는 젊어서 은퇴를 한다. 그리고 뉴리치는 회복기와 모험기를 인생 전반에 걸쳐 고르게 배치한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기와 모험기는 미니 은퇴라고 여기서는 정의를 해요. 그래서 활동을 그만두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당신을 흥분시키는 일을 하는 게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해자는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산다. 제가 예전에 이런 삶을 좀 원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유리치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되고 싶은 모든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해자는 직원보다는 관리자가 된다. 네. 책임을 맡고 싶어 한다. 근데 유리치는 관리자도 직원도 아닌 소유주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기차를 소유하여 다른 사람이 정시에 운행하도록 한다. 이건 즉 시스템을 소유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유해자는 엄청 많은 돈을 번다. 유리치는 일정 표와 각 실행 단계를 포함해 정해진 꿈을 추구하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갖고 엄청 많은 돈을 번대요. 그리고 유해자는 더 많이 갖는다. 유리치는 더 질 좋은 제품을 갖되 잡다한 것은 덜 소유한다. 그 유해자는 기업 공개든 인수든 은퇴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횡재든 간에 크게 한탕을 받는다. 유리치는 생각은 크게 하되 돈은 매일매일 들어오도록 한다. 네, 현금이 들어오는 게 먼저고 한탕은 나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해자는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자유를 갖는다. 유리치는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자유를 갖되 이를 위한 일로 되돌아가지 않고 꿈을 추구할 자유와 결단력을 갖는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유리체의 삶을 살려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유를 하든지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잘 활용하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유리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노마드 시대에 적합한 일을 하면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돈은 3배에서 10배 정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대요.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말을 좀 쉽게 풀이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뉴욕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수를 고보수로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는 건 그냥 따뜻한 동남아, 뭐 베트남, 뭐 이런 데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고수익을 받아서 물가가 저렴한 데 가서 살면 우리가 부자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뉴리치의 삶을. 근데 뉴욕에서 벌어서 뉴욕에서 살려고 하면 뉴욕의 그 월세 이런 거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근데 진짜 단칸방만한 완전히 바퀴벌레 나오는 그런 근데 원룸이 뭐 월세가 500만 원씩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생활비도 엄청 비싸요. 그런 데서 뭐 이렇게 연봉이 1억이 넘고 막 이런다고 해도 뉴리치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살면 그런 삶이 가능하죠. 파출부 한 3명 쓰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3층 양옥집에.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베트남에서 살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받는 임금을 받으면서 베트남에서 유리치의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많이 벌어서 싼 나라 가서 살면 이게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선택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앞으로는 진정한 힘이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 쉽게 알아듣기 쉽게 쏙쏙 얘기를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작가는 또 이렇게 10가지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은퇴는 최악의 인생 시나리오에 대한 보험이다. 은퇴 설계는 생명보험이나 마찬가지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예방책 이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은퇴 시점, 뭐 20년, 30년, 은퇴를 하고 난 뒤 20년, 30년 정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2에서 4% 정도는 구매력이 자꾸 감소를 하는데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 본들 이게 자꾸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돈은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돈보다는 매일매일 들어오는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흥미와 에너지는 주기적으로 온다. 이게 어떤 흥미있는 일이 평생 흥미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재밌다가 또 에너지가 막 많이 났다가 언제는 좀 이렇게 쉬고 싶고 이런 그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가장 효율적일 때만 일해야 삶이 더 생산적이고 즐겁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서 말한 미니 은퇴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일을 빡세게 열심히 하다가 좀 쉬고 싶을 때 쉬고 또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해서 또 일하고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 덜이라는 단어는 게으름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바쁜 것보다는 생산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4. 적당한 타이밍이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언젠가라는 말은 당신이 꿈만 꾸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병이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 일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단 중간에 방향을 수정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완벽한 타이밍은 없으니까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자꾸 수정 보완을 해야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는 때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5. 허락이 아닌 용서를 구하라. 전 이 부분도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당신 주변 사람들을 망쳐버릴 정도로 아주 나쁜 일이거나 큰 일이 아니면 일단 시도한 후에 해명하라. 손해볼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고 어떻게든 되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안 되라고 말할 기회를 주지 말래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시작하기 전에는 그만두게 만드는 건 되게 쉽게 한대요. 하지만 일단 진척되고 있는 일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망설이는 법이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그리고 6. 강점을 강조하되 약점을 고치지도 마라. 약점을 고치려고 애쓰느니 당신이 가진 최고의 무기를 더 잘 활용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7.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그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할 때 한가한 시간을 과도하게 확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할 때는 자유 시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관점을 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8. 돈 하나만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돈의 힘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 생각처럼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9. 상대적 소득이 절대적 소득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를 버느냐보다는 얼마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얼마를 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는 해요. 그리고 10.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나쁘지만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좋다. 어떤 일을 해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없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아니고 긍정적인 스트레스라면 그걸 이겨나가라. 이런 뜻으로 작가가 이런 10가지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통해서 뉴리치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은 1인 기업가가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디지털 노마드 시대의 1인 기업가로서 적합한 지금 현재의 직업군들을 제가 조금 뽑아봤어요. 그래서 1. SNS 인플루언서 마케터. 그래서 뭐 블로그나 인스타 등을 이용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확장시키고 더 시너지가 나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2. 개인 크리에이터. 1인 방송인. 요즘 유튜버 되게 핫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3.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그래서 요즘은 손쉽게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 굉장히 부업으로들 많이 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강의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4. 작가 번역가. 5. 편집 디자이너. 6. IT 전문가.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뭐 웹 디자이너. 그리고 7. 네트워크 마케터.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미처 못한 뭐 프리랜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만 되고 그 노트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직업군들이라고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디지털 노마드 직업 이렇게 치면 네이버에도 치면 이런 직업들이 쫙 나와 있어요. 다들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택한 직업은 이 중에서 7. 네트워크 마케터인 유산화 사업을 제가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할 때만 해도 처음에 그리고 코로나 전만 해도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적합한 직업군이라고는 사실 보기는 힘들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대면을 해서 우리가 관계십을 쌓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특히 우리 그룹 유니스타즈 그룹에서는 이게 유맵이라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플레이스토어죠. 거기 들어가서 그냥 유니스타즈 이렇게 치면 이 앱이 떠요. 그래서 이 앱을 개발해서 이 앱 하나면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데 필요한 모든 교육이 여기 다 영상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핸드폰 하나면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룹에서 투자한 금액이 지금 현재 거의 한 2억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2억 들여서 이런 걸 제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자본이 2억이 들었다는 거지 여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노하우나 이런 뭐 노력이나 이런 걸 치면 사실 2억만 가지고 돈만 있다고 만들 수도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요즘 줌 미팅 이런 것들 사실 뭐 저는 아기가 없어가지고 뭐 줌 이런 거 뭐 보통 아주머니들이 잘 쓸 줄 모를 줄 알았더니만 요즘 학교 그 수업을 다 이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줌이나 이런 걸 활용할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도 요즘은 줌 미팅으로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이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이게 되게 발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예전에 제가 유산을 그냥 전업으로 할 때보다 지금 현재가 훨씬 시간적 여유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줄고요. 제가 어디 여행 가서도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 엄마가 요즘 그 뭐 한의원에 좀 가실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한 5일 정도 와 계셨어요. 근데 제가 하루 종일 그냥 집에서 일했어요. 저희 엄마가 서울 생활을 안 해보셔가지고 어디 서울에서 밖에 저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그게 엄두가 안 나서 저희 엄마를 저희 집에 모시고 오지를 못했었는데 줌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틈날 때 엄마랑 조금 이렇게 놀다가 또 시간 되면 또 뭐 이렇게 줌하고 이러면서 일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정말 시대가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 신년 행사 때 행사인 유산화 킥오프 세미나 이게 원래 킨텍스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모여서 막 몇천 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 행사인데요. 이번에 코로나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가 줌으로 이것도 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했고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강사님이시죠. 김미경 강사님이 나오셔서 굉장히 긴 시간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인불류를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인불류 뭔지 아세요? 네,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이거 세 개는 꼭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된대요.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이랑 똑같은 거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난 뒤에 이 책 앞에서 말한 작가가 말한 10가지 규칙 중에 제가 지킨 규칙이 뭘까요? 누구 맞추실 분이 계신가? 네. 그래서 저는 4번 타이밍. 세상에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해볼까 생각하면 그냥 바로 시작해라.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다시 그냥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둬서 제가 블로그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10년 정도는 인테리어 디자인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는 외식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외식업을 종사하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설해마을에서 제법 큰 규모로 카페를 운영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인천 송도에서 브런치 카페도 하고 대전에서 연구단지를 상대로 굉장히 비싼 도시락, 프리미엄 도시락 케이터링 사업을 하면서 그 홍보 수단으로 블로그를 그 당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그 당시에 제가 뭐 하루에 방문자 수 한 200명, 30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락 케이터링에 관한 포스팅도 올리고 주변 맛집 포스팅들도 올리고 하면서 주로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고요. 여러분들은 보통 블로그 할 때 뭐 보세요? 블로그로 검색할 때? 저는 제 관심사가 그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맛집 아니면 뭐 요리 레시피 이런 것들은 블로그로 많이 검색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어떤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핸드폰이나 뭐 이거 뭐 이런 갤럭시 탭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사가지고 잘 못해가지고 이런 거 사용법 이런 것들은 제가 유튜브로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강사들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주로 유튜브를 보고 그래서 저도 다시 블로그를 시작을 하면서 2021년 1월 18일 날 다시 제가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관심사인 맛집, 뭐 여행, 책 리뷰, 그 외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포스팅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일 1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달력에 깨알같이 적힌 글씨 중에 보면 파란 글씨로 돼 있는 숫자들이 제가 포스팅을 하면 저렇게 파란 글자로 바뀌거든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1월 18일부터 이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포스팅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하셔야 된다는 걸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블로그에서 요즘 블로그를 좀 관심 있게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블로그 다시 하기 전에는 이런 제도가 생긴지 몰랐어요. 인플루언서라는 블로그에서 심사를 해서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는 거를 이게 자격을 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인플루언서 하면 사실 인스타가 되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제 블로그에서도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심사 기준에 통과를 해서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와, 네. 그래서 녹색창에 제 이름 정희은을 치면 제일 위에 저렇게 정희은 인플루언서라고 떠요. 오, 완전 기분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제 인플루언서 이런 페이지가 보이고요. 거기서 또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뭐 인스타도 들어가 볼 수도 있고 제 블로그도 들어가 볼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제가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정희은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이웃 추가도 하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그건 당연한 매너세요. 오늘 몇 명 들어오셨죠? 들어오신 분들 제가 몇 명 이웃 숫자가 넣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루에 가장 많이 방문자가 들어온 게 최고 하루에 5,700명 정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평균 한 하루에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하루에 지금 들어오고요. 제가 지금 현재 몇 명 들어왔나 볼까요? 지금 현재 오늘 3,278명 들어왔네요.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로그를 다시 시작할 때 제가 원주 스폰서님이랑 이런 걸 되게 많이 상의를 하거든요. 저희 스폰서님이시니까요. 네, 그래서 SNS를 잘 활용해서 유산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게 해야겠다. 아, 우리 뭘 할까? 인스타를 할까? 뭐 유튜브를 할까? 블로그를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의 이 사투리와 그렇게 잘 받지 않는 화면빨과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지금 현재 제가 유튜브를 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사실 이 블로그를 열심히 해서 이 유산화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지가 결론 나지 않았어요. 네. 뭐 이게 정확한 계획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일단 작가가 말한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일단 시작해라. 계획은 그 중간중간에 수정하고 보완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이 지금 강의를 들으면 그냥 이러고 마시지 말고 뭐라도 시작하세요. 네. 뭐라도 시작하셔서 그리고 이런 SNS나 이런 것들은 이게 누적되고 축적돼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 글재주도 없고요. 저는 사실 글짓기 상 이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거든요. 문장을 굉장히 세련되게 멋있게 쓰고 사진을 작가처럼 찍어서 포스팅을 완벽하게 해서 하나를 올린다고 해서 방문자 수가 1,000명씩 2,000명씩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하나씩 두 개씩 쌓여서 그게 하나 보는 게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쌓여서 포스팅이 많이 이렇게 쌓여야지 이게 점점 늘어나고 나를 알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때 정희연 리더님 하라고 할 때 할 걸 이라고 얘기해봐야 그때는 늦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을 하시고요. 근데 제가 이 지금 유산화를 하면서 이렇게 블로그를 하는 게 되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게 사실 제가 10년 동안 그 인테리어 디자인 할 때는요, 철야도 정말 많이 하고 야근도 많이 하고 막 이래서 일과 삶이 확실하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집에 오면 완전 탁 쉬고 일할 때는 정말 미친 듯이 하고 그래서 사실 일하는데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남의 일에는 정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유산화를 하니까 이게 일과 삶이 이게 모호하게 분리가 잘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사적인 삶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를 하게 되고 서로의 꿈에 대해서도 응원하게 되고 이게 소통하게 되고 진심이 통해야 되는 일이고 이러면서 사실 사무실에서 앉아서 강도 높게 업무를 하는 일이 아니고 차 마시고 같이 밥 먹고 어디 지방 후원 가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유산화에서 여행도 보내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그 맛집 포스팅을 하러 다니고 이런 것들은 가게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부러 가야 되고 이러니까 뭐 일일 일 포스팅을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 일로 느껴져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유산화 일하느라고 누구 만나러 가면 당연히 커피숍에 가잖아요. 요즘 코로나라서 조금 그런 게 덜하긴 하지만 그러면 커피숍 가는데 그냥 스타벅스 뭐 이런 데 가지 말고 그냥 네이버에 좀 검색해서 좀 이쁜 카페 가고 좀 인기 있는 카페 가고 그리고 누구하고 이렇게 밤 약속이 있고 그러면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먹지 않고 좀 유명한 맛집 가서 먹고 그 정도의 노력만 하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하면서도 블로그를 하는 게 너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블로그, 인스타 이런 걸 합쳐서 제 이웃이 아직은 2,000명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열성 팬이 저희 아빠예요. 네.
그래서 매일 저희 블로그에 들어와서 좋아요를 누르시고, 그리고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괜히 가르쳐 드렸나 좀 싶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빠가 이제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맨날 뭘 그렇게 먹으러 다니냐? 넌 요새 일은 하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이 포스팅 거리를 만들려면 어디 가서 먹고 뭐 이래야 돼. 제가 혼자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만나고 그냥 톡만 하고 그냥 넘어갔던 소비자도 이렇게 연락해서 차 한잔 하자고 이렇게 하게 되고, 포스팅할 거리를 당장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누구랑 먹지? 이러면서 억지로 미팅을 만들듯이 막 이렇게 미팅을 만들게 되고 이러면서 유사나이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 나오는 건 그냥 수다예요. 네, 그래서 그냥 재미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여행 갔다 온 얘기 좀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떻게 하고 사는지 이런 것 좀 보여드리려고, 우리 자주 못 보시는 분들. 그래서 얼마 전에 2월 달에 제가 우리 이현주 스폰서님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제주도의 업무차 미팅 때문에 제주도를 갈 일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동네 유산화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그냥 먹기만 하는 동생이에요. 먹기만 하는 동생인데 되게 친해져가지고 시장 스폰서님 집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언제 스폰서님하고 되게 자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궁금하다고 자기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우리를 보면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에너지도 너무 넘치고 언니들 너무 뭐 좋다 막 이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이 생겨서 뭐 그 종로 홈미팅도 오고요. 그리고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새벽 2시 반에 저한테 갑자기 언니 박나연 알아? 이러면서 박나연이라고 다이아몬드 디렉터인데 우리 그룹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왜? 그랬더니 되게 이쁘더라.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만 유튜브에 자기가 유니스타즈 그룹이라고 쳐봤는데 그 박나연이더님이 뭐 강의한 이런 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되게 이쁘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TV 자 이러면서 그냥 끊고 그 다음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이 유산화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막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되게 객관적인 의견을 되게 많이 주는 동생이고, 또 우리 언제 스폰서님이랑 또 동갑이더라고요. 둘이 되게 코드가 잘 맞아요. 정치색도 잘 맞고 하여튼 좀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이에요, 둘이. 그래서 이렇게 2박 3일 목금 이렇게 제주도 여행을 이제 일 보기 전에 우리끼리 이렇게 또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이거 그냥 수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나게 좀 쟤네들 어쩌고 사는지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저희가 14끼를 먹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14일치 포스팅 거리를 다 만들어 왔어요. 아직 다 못 올렸어요. 네. 그리고 그 민정이라는 친구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지금 유학 준비하고 있어서 독서실에서 영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가 여기 안 들어와서 보면 내가 네 욕을 좀 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독서실이라서 못 들어왔을 거예요. 민정이는 되게 부자예요. 네. 그래서 그 비행기도 비즈니스만 타고 다니고요. 여행 가면 1인 1실 좋은 호텔에서 자고 막 이런 애예요. 근데 저희가 갈 때, 야, 그냥 싼 비행기 타고 가. 그 대신 우리 좋은 호텔에서 자긴 하자. 좋은 호텔에서 자는데, 셋이서 한 방에 자야 돼. 그랬어요. 그러고, 그래. 침대는 네 혼자 쓰게 해줄게. 언주랑 나랑 둘이 침대 쓰고 침대 네가 혼자 쓰게 해줄게. 이제 더 이상 잔말 마라. 이러면서 같이 갔는데 자기가 다녀본 여행 중에 엄청 재밌었다고. 그래서 갔다 오고도 뭐더 친해진 것 같아요, 우리랑. 그러면서 이제 난 언니가 빨리 유산화해서 다이아몬드가 됐으면 좋겠어. 언니, 난 언니가 빨리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러면서 저를 엄청 열심히 응원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전속 매니저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먹었던 메뉴를 제가 앞으로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하시니까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맞춰서 노트북 하나 가지고 제주도 여행 한번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조금 맛집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요. 제가 2박 3일 동안 먹은 거 14끼라 가지고 한 슬라이드에 넣으려니까 사진이 이렇게 조그만하게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정이가 아는 지인이 하는 시푸드 수제 버거집을 제일 먼저 갔어요. 100% 대게살이랑 100% 관자살로만 만든 패티로 만든 햄버거 집이에요. 햄버거 좀 비싸긴 한데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그다음에
그 동네에 있는 진짜 허름한 밖에 무슨 당근 그림만 하나 그려진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되게 유명한 그 당근 케이크 집이래요. 제주도가 또 구자 당근인가 무슨 하여튼 무슨 동네 당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이래요. 근데 진짜 SNS가 발달 안 하면 아무도 모를 그런 집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한 조각만 사보자 이래서 샀어요. 당근 케이크를. 근데 우리가 14개를 먹느라고 그걸 제 가방에 넣어놓고 제주도 여행 내내 못 먹고 제가 집에 가져와서 제가 혼자 먹었어요. 촉촉하니 맛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커피 사진 있는 게 그 세빌이라는 카페인데 그린 리조트 호텔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리조트를 굉장히 헐값에 사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싹 해서 카페로 만든 데인데요. 오, 되게 멋있어요. 가시면 꼭 가보세요. 이게 석양지고 이럴 때 굉장히 멋있고요. 안에 조명이 또 끝내줍니다. 그래서 우리 민정이가 또 저에게 이렇게 인생샷을 하나 남겨줬어요. 그리고 그 옆에 문어가 저렇게 들어간 게 해물라면인데요. 라면 한 그릇에 15,000원이요. 근데 게도 한 마리 들어가 있고요. 문어도 저렇게 들어가 있고요.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응. 엄청 맛있게 먹고 뭐 전복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흑돼지 그 구이집인데 저기는 이제 언주 스폰서님이 한 15년 전서부터 다니던 단골집이에요. 굉장히 허름한 삼겹살집이었었는데 요새 막 엄청 유명해져서 제주도에도 되게 여러 개 있고요. 서울에도 저게 돈사돈이라고 체인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맛있게 먹었고 우리가 또 호텔에 자면서 방은 한 방에 3명 자면서 또 조식은 2명 것밖에 신청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막 이게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야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도 많이 먹고 다녀서 다들 안 먹겠다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그럼 진 사람이 먹으러 가자.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가위바위보를 다들 안 해가지고 저랑 언주랑 둘이서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또 아침에 배 터지게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민정이는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그 옆에 있는 카페 차롱이라는 카페인데 여기 진짜 인스타가 있어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찬압의 3단으로 그냥 유부초밥, 막 김밥 이런 걸 되게 이쁘게 말아서 노는 도시락이에요. 3단에 2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3명 갔으니까 도시락 하나에 그리고 음료 2개 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또 칼같이 야박하게 그렇게 음료를 3개나 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켜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사진도 엄청 이쁘게 나오고 그래서 요즘 진짜 이런 집들이 이런 감성이 있고 이런 뭔가 특색이 있고 트렌드에 맞는 무슨 비즈니스를 해야지 옛날처럼 계속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집해서 뭐 해서 사업이 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제주도를 갔는데 우리가 또 향토 음식을 먹어야지 그죠? 그래서 뭐 갈치구이, 고등어구이, 뭐 갈치조림 이런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집이 또 있습니다. 가시게 되면 꼭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상 거하게 차려서 먹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인디안 썸머라는 카페인데요. 되게 진짜 인디안 썸머라는 그 상호가 어울리게 인테리어를 해놓은 데고요. 사실 여기도 뭐 해안가에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되게 뭐 이렇게 동네에 그냥 있어요. 이것도 진짜 SNS가 발달 안 했다면 누가 여기 그런 카페가 있는지 알고 찾아오겠어요. 근데 가축 공예를 하는 남자 사장님하고 부부가 이렇게 운영하는 데인데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도 엄청 이쁘고요. 그리고 그 남자 사장님이 되게 한량인 것 같아요. 이건 뭐 그 할리 데이비슨 이런 거 타고 다니고 막 가죽 잠바 입고 완전 최민수 같이 그러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여유로운 삶을 되게 누리면서 사시는 저기도 뭐 디지털 노마드는 모르겠고 뭐 그 뉴리치의 삶을 사시는 것 같긴 해요. 되게 여유 있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블로그를 다시 하면서 요즘 사실 핸드폰이 되게 사진이 이쁘게 나온다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의 착각이었어요. DSLR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진을 좀 더 퀄리티 있게 찍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동생이 안 쓰는 DSLR을 이제 받아와서 제가 햄버거 집에 가서 제가 그거 쓸 줄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초점도 못 맞추고 이래가지고 막 언주 스폰서님한테 배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이 내가 뭐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저래가지고 뭐 사진이나 제대로 찍겠어? 뭐 들어와봐야 뭐 100명이나 들어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호텔방에 가서 이제 그 포스팅을 했어요. 디지털 노마드 시대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호텔방에 가서 새벽 2시에 포스팅을 하고 아침에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만 제주 애월 버거라고 치니까 제게 제일 상단에 뜬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신 거야. 뭐 카메라 초점도 못 맞추고 막 어리버리하니 그러던 사람이 뭐 포스팅을 하나 했는데 뭐 제일 상단에 뜨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얕잡아 없어 미안하다 하면서 저녁에 회 사주신다 그래서 저희가 회를 먹었어요. 그래서 참돔 먹고요. 그리고 그 밑에 뭐 제주도 가서 저희가 심지어는 곱창까지 먹고 왔어요. 네. 곱창에 딱새우 회 이렇게 먹었는데요. 저 곱창이랑 딱새우회를 먹으러 간 집도 저 사장님이 6년 전에 제주도에 자전거 타러 여행 오셨다가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그냥 6년째 눌러 앉아서 그냥 곱창집 하신대요. 네. 제주도 가면 저런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조식은 이번에도 또 언주 스폰서님 저랑 둘이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오기 전에 또 가서 막 물회랑 성게 미역국이랑 전복죽이랑 또 먹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진을 남길 수 있게 해준 우리 언주 스폰서님께 되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저게 그 공항 근처에 있는 해안이 보이는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라서 이게 비행기가 공항 근처에 있으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런 샷을 찍어야 된다고 언주 스폰서님한테 저 스타벅스 로고가 보이는 컵을 계속 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멀리서 오는 비행기가 되게 천천히 오는 것 같은데 가까이 오면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래서 이게 찍으려고 그러면 초점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사진 하나 남기느라고 비행기를 거의 한 10편을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런 사진을 남길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우리 언주 스폰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러고 다녀요. 네. 줌이 가능해서 제가 이렇게 가서도 뭐 유산화 그 소비자들 오토십 수정하고 이런 것도 다 호텔에서 하고 카페에서 하고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뭐 다 가능한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제가 이 여행을 하면서 그걸 정말 실감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제주도 한 달 살이가 되게 가고 싶어졌어요. 네.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걸맞는 일을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고 계시다면 제가 앞서서 일한 2박 3일 정도의 여행이 아니라 이것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뭐 5월까지 블로그 방문자 수가 10,000명이 넘으면 네, 제가 저를 위해서 제주 한 달 살이를 선물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예전부터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할 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외국 나가서도 막 이렇게 살다가 다시 한국 오고 막 이런 해외살이 뭐 이런 제주도살이 이런 것들이 되게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서 사실 시작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게 줌 화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제 이럴 수 있는 일이 정말 눈앞에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한 달 동안 제주도 가서 산다고 하면 예전 같았으면 정말 휴가를 내고 일을 아예 안 하고 가서 그냥 놀고 돈 쓰고 이러고 와야 되는 일이라서 사실 그게 선뜻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막 제주도를 간다든지 해외를 간다든지 하면 가서 이렇게 다니는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포스팅도 하고 그리고 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기존에 하던 전업인 유산화도 하고 이러면서 충분히 이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해서 점점점 이게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지금 이 시대가 저는 너무 지금 기대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즘 새로 생긴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인스타 보시면 우리 시정 스폰서 요새 그림 되게 열심히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막 취미 생활에 대해서 막 공유를 하면서 이게 외국 작가가 이게 자수로 하는 작품을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시정 스폰서님 언니 이런 거 어때? 이거 되게 멋있지 않아? 이러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 또 고객 중에 유산화 그 비타민만 열심히 먹는 은정 언니라는 언니가 되게 그 은정 언니 스타일로 봐서는 안 어울리는 프랑스 자수를 배우셨다고 막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옛날부터 내가 프랑스 자수를 좀 배우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배우는 선생님 되게 괜찮다 막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하고 이래서 제가 프랑스 자수를 배우러 가서 프랑스 자수는 안 배우고 이런 사진을 가져가서 난 이런 작품 재개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옆에 있는 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좀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되게 비슷하죠? 저 이거 스마트 스토어에 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판다 그랬더니만 아까 그 제주도 같이 갔던 민정이가 야 언니는 하나 만들어 보고 지금 판다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허투루 뭘 하지 않아. 뭐든지 하면 돈 되는 일과 연관지어서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근데 이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SNS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 처음에 이제 그 수업 예약 잡고 상담하고 하면서 제가 카톡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인스타에 들어와 보시고 제 블로그에 들어와 보신 거야. 그래서 제가 수업을 받으러 이제 가서 초면인데 그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신 거야. 그리고 이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계시더라고요.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내가 SNS를 조금만 잘 활용하면 내가 어디 가서 나를 이렇게 어필하거나 나에 대해 설명을 구구절절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게 관심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되게 나에게 되게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SNS는 아까 얘기한 인물들 중에 하나 이상은 꼭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지금 당장 실행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저희 경험담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그냥 시작하세요. 뭐든. 네. 아무리 멋진 문장으로 아무리 멋지게 포스팅을 한다고 그래도 그건 단 하나의 포스팅일 뿐이에요. 제가 굉장히 멋있는 사진을 찾고 싶은데 못 찾아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이 사진 제가 그나마 지금 노력해서 찾은 거예요. 그냥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렇게 여러 개 놔두니까 저게 되게 작품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우리 레버리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모이고 쌓이고 해서 이게 볼륨이 돼야지 뭔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본인 스스로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모든 일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시고 해볼까 말까. 나중에 그때 시은리드님이 얘기할 때 나도 할 걸 그랬어. 이런 후회 하시지 마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